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보다 훨씬 빠른 여자의 노화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영상에는 그 피부, 얼굴 나이에 관해서만 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노화 관련되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제가 톰 크루즈를 들고 왔어요. 이제 톰 크루즈가 예전에 탑건에 출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여자 배우랑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격차 이거를 비교 분석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톰 크루즈는 너무 극단적인 예외적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찾아보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이제 타이타닉의 여배우였던 케이트 윈슬럿 이 두 사람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톰 크루즈만큼 관리는 잘 된 케이스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뭐 자기 나이만큼 보여요. 물론 자기 나이보다 좀 젊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좀 관리를 하니까 하여튼 그래도 한번 비교 분석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가장 왼쪽 위에가 이제 1998년도 외모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2008년도 두 사람의 외모 차이고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럭저럭 뭐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2009년도까지만 해도 좀 그럭저럭해요. 근데 2016년도쯤 사진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물론 늙기는 늙었습니다만은 케이트 윈슬렛 나이가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화 속도는 확실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피부랑 관련이 있대요. 이제 그거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고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25살 이상의 여성과 데이트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황색 같은 경우는 디카프리오의 나이가 쭉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44살, 2019년도 44살인데 그 사이에 여자를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을 만났는데 여자들의 나이는 맥스가 리밋이 25입니다. 25 이상 되면 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대를 보면 18에서 23, 20에서 25, 20에서 25. 그렇습니다. 진짜 알파남 중에 알파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만의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하여튼 25 위로는 커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게 남성보다 여성의 피부 노화가 빠른 이유가 여성이 남성보다 피부가 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소 질환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잘 피해야 된다. 여성들 같은 경우 남자에 비해서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관리 안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남자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밑에 자료는 코펜하겐대에서 노화 속도와 관련되어서 이거는 노화 정도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뭐 연구 자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 이게 2024년도 4월달 기사인데 이제 여성은 19세부터 노화 시작되고 남자는 40세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남녀 간의 노화 시점과 속도가 다르다는 놀라운 내용의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야기하십니다. 왜 다들 얼굴 이야기만 하지? 제일 중요한 건 자궁의 나이야.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고 해도 15에서 17세에 생리를 시작한 지 2, 3년 된 임신하고 출산하기 가장 좋은 자궁을 가진 여성들한테 품어져 나오는 페로몬은 그 어떤 30대 초반 여자 연예인을 한 트럭 가져와도 이길 수가 없다. 자궁의 나이를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피부 나이보다 자궁 나이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한의학 박사 정지행 박사님이 올리신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리셨어요. 자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신체의 어떤 곳에 대한 관심보다 중요하다. 이 글 쓰신 분이랑 똑같은 입장이시네요. 자궁이 비옥하고 튼튼할수록 임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몸 상태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임신이라면 자연유산율, 다운 증후군, 인신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결혼을 준비하는 똑똑한 여성이라면
반드시 자궁의 건강 나이를 미리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파란색으로 글자를 했습니다. 실제 나이는 35살이라고 해도 자궁 건강 나이는 이미 40을 넘긴 경우가 많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분 말씀으로는. 나이가 35이라도 자궁 나이는 40이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는 30임에도 불구하고 뭐 자궁 나이가 뭐 30대 후반일 수도 있고 40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케바케다. 이제 그 말씀이라서 이제 요것도 우리가 혹시나 한국 여성과 결혼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난소 나이도 봐야 되나 봐요. 결혼한 한 2030도 폐경이 온다. 난소 나이 검사에 대비해라. 이거는 최근 기사입니다. 2024년도 7월 22일 건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지금 2010년도부터 2022년도께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저는 늘었을 것 같은데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폐경이라는 게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지칭하는가 봐요. 그래서 20대, 30대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합계를 내면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 1,700명 정도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600명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떨어지긴 해가지고 3,200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늘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있는 자료를 가져왔는데 조기 폐경을 일으키는 원인은 간염,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한 난소 손상과 에디슨씨병, 근무력증,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갑상선 질환과 같은 자기 면역성 질환, 연색체 이상, 유전적 질환, 스트레스나 정신과적 문제, 무리한 다이어트 등이 제시되지만 많은 경우에 조기 폐경의 원인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현상은 아니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대 여성과 결혼을 한다면 마이너스 통장도 물론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자궁의 나이, 난소의 나이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안 가질 거면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지겠다면 이런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20대 여성을 만나는 게 베스트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세입니다. 동갑내기 여성만 봐도 확실히 담배 피는 저보다 더 노화가 빠르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할머니같이 주름이 주글주글, 이마도 눈가도 팔자 주름도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건 통계 자료가 없으니까 저도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리면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래도 여성들 중에서 관리 잘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좀 동안인 여성들 같은 경우도 40대 초까지는 좀 유지되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보면 아무리 관리가 잘 되더라도 40 중반 넘어가면 못 버티더라고요. 아무리 관리가 되더라도. 연예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이 앞에 영상에도 김태희 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도 최근에 김태희 씨 영상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확실히 관리를 잘한 연예인도 김태희 씨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죠. 40이 넘었을 건데 확실히 예전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보면 40대 중반 넘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한 50 정도 되면 그때는 확실히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방콕을 2년 살았고 태국 여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태국은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여학생들은 남편을 잘 모시는 법을 중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태국 여자친구 5명 사귀었는데 샤워할 때 갈아입을 옷을 가지런히 개어서 샤워실 앞에 놓아둡니다. 태국은 가볍게 여행을 왔다가 태국 여자의 매력에 빠져서 연애와 결혼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정 과목이 있죠. 근데 지금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신 반영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 학문 자체에 대해서 저급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 봅니다. 인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FM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 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한국 남자하고 지금 국제결혼 하는 거를 보면 지금 3위예요. 3위이고 2위가 중국이고 1위가 베트남인데, 중국은 이게 우리 원래 전통적인 한국 남자와 그 케이스가 아닌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조금 애매하고, 사실상 보면 일반적인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많이 하는 거는 1위가 베트남, 2위가 태국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연애 결혼도 있지만, 태국 같은 경우는 중개 업체를 통한 결혼이 저는 태국을 하는 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연애 결혼을 해가지고 국제 결혼하는 거는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태국 같아요. 베트남은 중개업체가 있으니까 그거를 빼면 태국이 저는 1등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가정이라는 이런 과목이 있어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후기 같은 거를 쭉 서칭해보고 공부를 해봐도 태국 여자분들이 되게 가정적이래요. 남편에 대해서도 배려를 많이 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또 통계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걸 보면 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국제결혼 건수가 1000건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약간 주춤을 했지만은 다시 상승세는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이터상으로는 확실히 태국 여성과 결혼하는 거는 늘어나고 있는 거는 팩트는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태국 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